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열린 스토리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 속에서 문제와 해답을 찾고 또 주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오늘은 영등포구 조기령 구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민선 6기 1주년을 맞이한 현재 지역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 국민의 걱정거리죠.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영등포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난 5월에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온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 안전하게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한때는 자택격리자가 132명에 이르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바로 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고 신속한 방역활동과 적절한 대응으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주말도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1,300여 가족들과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도 함께 협조를 해주신 구민 여러분 덕분에 이 어려운 난국을 슬그럽게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메르스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 살리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네. 청장님은 작년 6월에 재선이 되면서 민선 5기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쭉 구정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2010년 민선 5기 영등포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어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40만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도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을 입어 재선 구청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재선 구청장으로서의 기쁨보다도 두 차례나 저를 선택해 주신 구민들을 생각을 하면 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영등포구는 지난 5년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청년 분야에 약했던 우리 영등포구가 불과 몇 년 만에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고의 청년 도시로 움득선 것으로 비롯해서 서울시 2030 서울 프렌에서 한양, 도성, 강남과 함께 서울의 3대 도시로 승격이 되어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국 지자체 평가 결과에서도 우리 영등포가 생활 기반이 잘 갖춰진 살기 좋은 도시로 네.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영등포 구만의 독특한 사업으로 최고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전국에서 음득가는 도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과 우리 영등포구 1,300여 가족이 확심한 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선 6기에 취임하신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청장님은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오셨는데요. 구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반을 뒀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늘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도 있다라고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왔고 실천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현문 현답과
우문현답이라는 현장 행정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여기저기에서도 많이 유행하더군요. 네. 구청장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현장의 여건과 사항을 정확히 짚어야 하고, 또한 구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구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현장 행정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현장은 구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구민들이 그 원하는 행정을 펼치려면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제가 그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등포구가 단기간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것은 이와 같은 현장 행정의 결과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앞으로도 계속 현장 행정을 통해 구민들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네. 양평 유수지 생태공원과 자원순환센터는 많은 변화를 거쳐오면서 이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쉼터로 탈바꿈했는데요. 타 지자체는 물론이고 국내외 기관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요즘에 우리 영등포구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네. 덩달아 저도 바빠졌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양평 유수지 생태공원과 자원순환센터가 명품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으면서 외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천원군과 경기도 부천시, 전남 영광군, 서울시, 종로구 등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다녀가셨고, 특히 외국에서 아프리카와 터키, 스리랑카에서도 다녀가셨습니다. 네. 이것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들이 기피하던 해머시설을 이제는 오히려 주민들이 즐겨 찾는 힐링 명소로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운 오리 새끼에서 활약한 백조로 변신시킨 행정 노하우를 배우러 오시는 것입니다. 네. 양평 유수지 생태공원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악취가 심하여 주민들이 찾지 않는 해무시설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이제는 백로와 천둥오리 같은 철새가 날아들고 개구리, 미꾸라지, 우렁, 특히 대도시에서 보기 힘든 도마뱀이 서식하는 도심 속 자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한 연못에는 연꽃이 활짝 피고 논에는 벼가 자라고 해바라기 밭에는 벌들이 꿀을 빨아먹는 농촌 풍경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이곳을 서울 속 사색의 공간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시내 곳곳에 싱크홀 발생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요구도 높은데요. 이를 해결해 줄 방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민선 6개의 최우선 과제를 국민의 안전에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현장 행정 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장 행정을 바탕으로 예방과 책임 행정을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민의 안전에 관한 방안을 강구토록 했고, 또 안전문화 활동 추진 협의회도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5급 이상 간부들의 주기적인
합동 순찰을 통해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1차 담당 부서와 2차 간부진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3중 시스템의 책임 행정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큰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등과 같은 지하 매수물과 또 어르신과 장애인, 노약자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재난 발생 시에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돼 초동 대응팀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청장님은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많이 추진해 오셨습니다. 홀몸 어르신을 위한 정책부터 시작해서 발달 장애인 또 노숙인 자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과 또 성과가 궁금합니다. 요즘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 노숙인 등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사회 적응 훈련과 다양한 자립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홀몸 노인 함께살이 사업과 발달 장애인의 꿈더하기 노숙인 자활 사업입니다. 모두 우리 구만의 독특한 사업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함께살이는 60, 70대 홀몸 노인들이 모임을 만들어 서로 의지하면서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홀몸 노인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의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벤치마킹을 하여 전국으로 확대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의 중국 인민대학 학생들이 벤치마킹을 다녀갔고 일본 영양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연구차 다녀갔습니다. 발달 장애인 꿈 더하기는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 훈련과 취업 지원을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치료를 위해 운영한 풍물놀이가 서울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또한 제과제빵 교육과 전문 바리스타 반을 비롯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25명 구청 등 공공시설에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고 민간 기업에도 5명이나 취업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노숙인들의 자활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통해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많이 복귀시켰습니다. 이들 중에는 저축의 날에 저축상을 수상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과 학원 강사까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자신들 스스로 오이 봉사단과 드럼 플러스 밴드까지 구성을 해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성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는 모든 지역의 수건 사업일 텐데요. 영등포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안전적인 일자리가 최고의 그 복지라고 했습니다. 올해 공군 부분과 민간 부분을 합쳐서 약 1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민간 부분 신규 일자리 발굴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그 시스템을 갖춘 일자리 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서 상시 구인 구직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또 청년 인턴제와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반듯한 일자리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등과 같은 민간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 방안입니다. 앞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그 양평동의 관악구 고등학교 맞은편에 손맛이 좋은 17명의 그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꽃 할매네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먹밥과 밑반찬을 주로 만드는 이 가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어르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호점, 제3호점 꽃 할매네가 생겨서 어르신들의 그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업 희망 드림 창고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또한 국내 판로 개척과 마케팅 지원, 연 50억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그 산업 디자인 등 지식, 기술,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경험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1인 창업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 전통시장을 비롯한 27개 전통시장에 대해 골목형 시장의 일시장 일특색 개발과 문화관광 탐방 코스 개발, 청년 상인 육성 등 개성과 특색 있는 차별화 전략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네, 민선 5기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들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도와 공약 이행 등 다양한 사업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셨는데요.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전적이고 그 지속 가능한 구정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구민들로부터 그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청렴에서 그 비롯됐다는 것이 평소 저의 진로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과거 한동안 우리 영등포의 청렴 수준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민선옥이 구청장으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구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찾기에 몰두했으며 현장 행정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에서 청렴을 찾기로 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그 귀를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소통 행정을 통해서 불신과 부정 소지를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탄생한 현장의 답도 있고 문제도 있다는 우리 구정의 철학이 장기적인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우리 영등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동안 청렴에 낯설었던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주관한 자치구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국 1위라는 쾌거를 거두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전국적인 청렴 자치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의 추천으로 베트남에서도 벤치마킹을 다녀갔습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 이행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오르는 것을 비롯해서 우수 사례 경진대회 등 총 7차례에 걸쳐 수상을 하였으며 특히 2013년도 평가에서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우리 구가 유일하게 평가 항목 5개 전부 최고의 등급을 받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18개 전 분야 수상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비롯해서 노숙인 지원 모범 행정 감사원장 표창과 우리나라 650만 어르신을 대표한 대한노인으로부터 기초단체장으로 최초로 노인복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이렇게 하여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을 포함해서 벌어들인 상금만 해도 총 133억 6,500만 원을 이뤘습니다. 우리 구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3년이 지나면 청장님의 임기도 마칠 시점인데요. 주민들에게 특히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 역신 같아서는 좋은 말을 다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민선 오기부터 영등포를 이끌어오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 냄새 나는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약속 잘 지킨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현장 행정과 소통 합으로 지난 5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많은 변화와 성과를 거뒀지만 사람 냄새 나는 행복도시 영등포는 아직도 멀게만 느꼈습니다. 결코 서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차근차근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모두가 꿈꾸는 영등포의 내일을 차분하게 그려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영등포구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등포구 조기령 구청장님과 함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초심을 잘 유지한다면 지금까지 이룬 성과들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CNB 열린 스토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